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미국 지수 다우산업 지수입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그 코스닥 거래소 양시장에 대한 말씀들이 아닌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과 물론 아주 명확하게 커플링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그 다음 날에 우리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 시장 다우 그리고 나스닥 지수 그리고 우리나라 개장 전에 새벽에 나스닥 선물 지수 그리고 오전 10시 반쯤에 중국 시장에 대한 그 네 가지 정도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시황 자체를요. 근데 최근에는 그 미국 시장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의 이슈가 한국 시장에 반영되는 이유는 국내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이탈이 심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보시면 다우산업지수는 가장 특이할 만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엄청나게 안 좋고 쭉 올랐던 이 증시가 작년에 이렇게 잠깐 쑥 빠진 다음에 급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복구를 해줬고요. 그 수준 자체가 이 여기서 보시면 다 이렇게 이 정도 라인은 다 지켜줬었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 정도. 여기도 뭐 이거 박스권이었고요. 이렇게 지켜주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바이러스 이슈로 다시 한번 여기를 찍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찍고 이게 최저점이었을 것 같아요. 반등을 해줬는데 중요한 건 변동폭이 너무 심해요. 매일 어떤 날은 상승했다 양봉 뽑고 바로 또 빠져가지고 음봉 양봉 음봉 거의 퐁당퐁당 하면서 종잡을 수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캔들의 길이가 길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빠졌다가 많이 오르기도 하고 또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지기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변동폭이 상당히 심하고 등락률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스닥도 역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보시면 이때 쭉 빠졌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이때 시점이 다우산업지수와 같은 2019년 말이었고요. 한 번에 쭉 빠지면서 역시 퐁당퐁당 변동폭이 좀 심하고 캔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변동폭이 큰 매일매일을 맞고 있고 추세를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보다는 대응이다라는 그 말이 상당히 좀 와닿는 최근 시장이 아닌가 싶고요. 환율을 보시면 다행히 1200원을 돌파를 했다가 급격하게 밀리면서 다시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1190원대고 환율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시점이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탈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요. 매동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행히 지금 더 높아지지 않았으면 하는데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한번 보면 이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620포인트 정도였어요. 왜냐면 보니까 이 포인트대에서 잘 지켜주는 그림들 나왔었고 여기를 계속 올리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지켜진다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620포인트를 계속 말씀드렸었고 다행히 최근에 많이 빠졌을 때도 620포인트를 상회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역시 변동폭이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좀 반영이 될지 좀 우려스럽고 마찬가지 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길게 보시면 여기 1900 포인트 있었죠. 옛날에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은 이 라인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뭐 이 라인이라고 하면 지지와 저항으로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2000포인트 이상 마감을 하면서 올라와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비슷해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졌다가 쭉 밀리고 올라오는 것들이 미국 시장하고 어느 정도 커플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뭐 선반영이다, 어떤 부분이다 이런 것들은 당일 당일의 어떤 시장의 뭐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자면 이제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월 6일이니까 어제네요. 그래서 금요일 마감 기준으로 잔고가 조금 올랐어요. 사실 이게 좀 많이 빠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4자 앞에 최소 4자, 아주 저기 하게는 뭐 3자까지는 아니더라도 4자 정도는 나와줘야 빠졌다 싶은 건데, 신용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상승에 대한 그 기대감, 그리고 빠질 만큼 빠졌다, 주가는 오른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런 엄청난 그 잔고를 과연 어떤 식으로 외인과 기관이 이용을 할지가 좀 우려스럽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잔고가 상당합니다. 다행히 이제 앞자리 9자를 띄고 8자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진다면 그래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잔고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어떤 종목에 신용이 한 8% 넘어가거나 10%가 넘어가면 어떤 식으로든 참 우연치 않은 부분인지 누가 조종을 하는 건지, 예를 들면요, 그런지 몰라도 10%가 넘어가는 걸면 항상 그게 어떤 식으로든 하방으로 좀 밀리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은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신용에 대한 부분들하고는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와야 증시가 부양되는 것, 또 종목이 부양되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잔고가 많을수록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렇고 차트를 좀 볼게요.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그냥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했던 종목 중에서 미코라는 종목 한번 다시 보려고 그러는데, 추가해서요. 이 종목은 이제 이 종목의 자회사가 미코 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인데, 이제 그러면서 뭐랄까요, 그 자회사의 진단 키트가 어떤 그 미국이라든지 혹은 다른 나라에 그 수출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코땡땡 바이러스 진단 장비를 미국 수출을 추진한다는 이슈로 상당히 좀 시세를 다시 한번 줬고요. 시젠이라는 진단 키트 쪽 관련 종목이랑 상당히 세게 갔습니다. 그래서 시즌이 아마 상한가로 마감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역시 비슷한 이슈로 움직였고, 윗꼬리 달고 빠졌지만, 이 윗꼬리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서서 물렸던 이 분들의 수량들에 대한 어떤 움직임, 그게 위에서 조금 실현을 하거나 어떤 손실을 좀 보전하면서 빠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거래량이 좀 소화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장 초반에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지금 고공 움직임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 계속 지금 이슈가 멈추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재택근무를 연장하는 회사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 학생들, 대학생들, 또 이제 초중고도 계속 연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 진단키트 쪽 이 종목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수젠텍이나 시젠 이런 애들은 상한가라만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잠깐 시젠은 깨졌었고 장중에.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종목들이 한 번에 또 튀고 이렇게 하는 중간중간에는 차라리 좀 이렇게 조금 덜 오른 이런 미코 같은 종목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엔요. 뭐 매동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JNTC는 아시겠지만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디스플레이 쪽이죠.
휴대폰의 화면입니다. 화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얘가 빠졌다가 많이 빠지지 않고 다시 올라줬습니다. 올라줬고 결국에는 2%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되게 변동폭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가를 상승으로 마감을 시켜줬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시장에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림이에요. 개인이 물론 샀지만 그럼에도 보험 투신에 연기금까지 좀 사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닉스라는 종목이고요. 라닉스는 뭐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뭐 1, 2, 3등 안에 드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이쪽에서 몰려있던 이 매물대를 뚫지를 못하고 계속 좀 밀리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밀렸고요. 그래도 이 5일평선의 위에서 현재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그나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5일평선이 22평선하고 골든크로스가 되면서 다시 이렇게 정별이 되는 순간이 오를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아직은 뭐 이때처럼 이렇게 밀려도 이 정도 라인에서는 잡아볼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뭐 변동폭 심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 그 주식수가 좀 적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워낙 시장이 지금 돌아가면서 종목들이 시세를 주고 빠지고 하기 때문에 매동은 크게 이슈는 없습니다. 이슈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CMG제약 관심 많으신 종목인데, CMG제약 최근에 셀레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날아갔는데 CMG제약은 아직도 다지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 안에서 제가 체크했던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빠졌을 때는 매수해서 보유하시는 관점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좀 보여지고요. 역시 지금 다시 이쪽 3,500원 정도 라인을 지켜줘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동은 뭐 최근에 워낙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외인과 기관이 꽤 샀어요. 그리고 기타 법인은 꾸준히 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일제지입니다. 국일제지도 역시 5,000원 정도 라인을 계속 지켜준다. 보시면요, 이 라인을 계속 지켜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지켜주고 있고 빠질 것 같으면서도 안 빠지고 도지 띄우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5,000, 한 800원, 6,000원에서 5,000원 이 라인이 계속 박스권으로 진행되다가 어떻게 보면 다시 그래핀 관련한 이슈가 생기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여기를 다져준다라는 거는 이 윗단에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직은 이 회사도 열심히 또 국외 그래핀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좀 빠졌다고 해서 막 너무 실망하시거나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매동은 이 외국인 기관이 쭉 사줬고 뭐 치고받고 하는 장세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개인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빨간불이 좀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바렉스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건기식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워낙 그 코땡땡 바이러스가 이슈가 되면서 쭉 올렸다가 다시 그 이슈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던 그 시장에서도 반등 나올 때 세게 반등 나오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지금 25,000원 정도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이 노바렉스에서는 변곡점 혹은 뭐 터닝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라인이 깨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강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여기를 뚫면서 강하게 양봉을 뽑아내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충분히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밀려가지고 돌파를 못하고 다시 밀린다면 역시 1차적으로는 이 라인을 또 지켜주는지 봐야 될 것이고, 2차적으로는 또 이쪽에 또 지켜주는지 봐야 될 정도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그 뭐 예측이라는 게 주식이란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일의 대응 그리고 예측, 그냥 당일 어떻게 보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종목에 막 집중해서 종목에 몰빵하고 그런 것보다는
아까 제가 썸네일에서 고래과학 인조가 말씀하셨던 거를 써놨듯이 자기 자금으로 운용하는 거, 신용하고 미수를 써서 물리면 이게 좀 피곤하거든요. 담보 비율도 맞춰야 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자기 자금을 가지고 운용하셔서 조금 만약에 매매가 조금 틀어졌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든다. 왜냐면 어, 어느 정도 회사에 가치가 있는 회사는 충분히 시세를 주면서 하루 이틀 물려도 다시 반등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수나 이런 걸 쓰면 힘들거든요. 미수금 치려면 막 현금 땡겨 써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음, 좀 위험한 부분이다. 최근에는 그래서 자기 자본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말에 좀 쉬시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으셨던 것들을 푸시고 건강 챙기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좀 여유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어떤 그 영상이 있다라고 하면 만들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항상 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